내가 알고 있는 어느 부부에게 아이들 사교육비로 한 달에 얼마나 쓰느냐고 물었더니 150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다. 내가 깜짝 놀라자 부부는 이게 절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남들은 더 한다는 소리다. 하지만 남들이 하는 건 나도 꼭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다. 오히려 남들은 하지 않는 생각을 해야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나는 많은 학부모를 만나서 제안을 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아껴서 주식을 사라고. 대부분 무슨 뜬금없는 말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혹자는 농담으로 지나치려고 하고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한가한 생각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당장 끊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거나 펀드에 가입해주는 것이 100배 낫다. 아이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내가 이 책에서 한국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밤늦게까지 입시 학원을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의 주식을 사서 자녀와 함께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떨까? 애플과 삼성의 주식을 각각 사서 그 회사들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사교육보다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참고로 매월 사교육비로 나가는 150만 원을 우리가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된 한 회사에 20년간 투자했다면 80억 원 정도의 큰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 굴지의 기업에 취직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월급을 모아서 어느 세월에 80억을 만들겠는가. 80억이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좋은 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만약 사교육비 수십조 원이 해마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연구 개발에도 더 과감히 투자함은 물론 기업의 성장과 함께 채용도 늘어날 것이다. 이로써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서 요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절반이 백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 언론에서는 백만 백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휴학을 거듭해 졸업을 늦추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들도 많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오로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달려온 아이들로서는 참으로 암담한 일일 것이다.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 역시 속이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밤잠 안 재우고 과외시키는 대신 그 돈으로 주식을 사 모은다면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 이르렀을 때 상큼한 출발을 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가 그간 사 모은 주식이 이만큼이나 됐단다. 이 돈으로 창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해보려무나 라고 말해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런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는가. 사람들은 대개 주식은 위험하고 은행 예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은행에 있는 자금이 가장 위험하고 주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예전처럼 은행 금리가 10%를 넘나들 때는 다달이 적금을 붓는 것으로도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아주 낮다.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다. 내 돈이 은행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뜻이다. 적금 대신 매달 꼬박꼬박 주식을 사 모으는 것이 현재로선 큰돈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모래처럼 다달이 가계부에 적자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교육비. 이제는 과감하게 사교육을 끊고 자본이 일하도록 해야 한다. 자본이 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들처럼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다.